이번에는 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결핵이라는 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병이에요. 지금은 암이 무섭고 하지만은 누적으로 따져보면은 그 단기간에 인구의 3분의 1을 휩쓸어갔던 패스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인 병입니다. 그런데 이 결핵이라는 병은 한 번 걸리고 난 다음에 금방 죽는 병이 아니죠. 지금은 결핵은 치료를 하면은 완치를 시켜드릴 수 있는 병입니다만은 100년 전에는 결핵은 불치의 병이었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자, 너는 시한부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몸은 점점 야위해지고 수척해지고 기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약간의 우울증이 생기죠. 환자의 외모를 보면은 이 결핵은 옛날부터 몸이 호리호리하고 그 다음에 창백하고 그런 사람이 결핵에 아주 잘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주변에서 봐도 조금 몸이 약해 보이면서 그 다음에 결핵에 걸렸으니까 몸이 이제 약하니까 말도 아주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고 우아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 결핵이라는 병은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 상당히 연민을 갖게 하는 그런 병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고 그게 화가 올 때도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내가 그려보고 싶다. 그래서 결핵 환자를 그린 그림들이 제법 많아요. 자, 이 그림은 제목을 보세요. 사형 선고예요. 환자가 지금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의사한테 이 병이 너는 지금 이런 병에 걸렸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상황이고 그게 천천병력 같은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저 환자를 보면은 맥이 탁 풀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고 의사는 지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 환자를 물끄러미 보고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단서는 이 의사의 책상을 보시면 이쪽에는 청진기가 있죠. 또 다른 위에는 현미경이 있죠. 옛날에는 결핵 진단은 엑스레이가 없었던 시기에 청진기로 여기 아주 미세한 소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가래 검사를 해서 거기서 결핵균을 찾아내는 게 진단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환자한테 당신은 결핵에 걸렸다라는 것을 지금 통고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준 거죠. 저 사람을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저 젊은이가 저렇게 맥이 탁 풀리고 정신이 머리가 아주 하얗게 되는 저런 장면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렇죠. 측은하고 보티첼리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많이 그렸죠. 그런데 그 보티첼리가 자기 스스로 아주 이상적인 초상화라고 이름을 지은 초상화가 이겁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 저 여자는 그 당시 피렌체의 최고의 미인이에요. 시모네타 베스푸치라는 여자인데 시모네타가 피렌체의 거리를 그날 외출을 하면 그날 밤에 피렌체의 젊은이들은 잠을 못 이루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미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22살에 결핵으로 요절했어요. 이거는 다른 화가가 그린 성모의 모습인데 보티첼리가 그린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에요. 근데 좀 달라 보이죠. 근데 좀 어떻게 봐도 이쁜 얼굴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결핵 환자의 모습인 거예요. 이 그림은 노르웨이의 그림입니다. 이 아이가
이 안락 의자에 담요를 딱 앉혀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좀 아파요. 얘가 왜 저 나이에 저렇게 아파서 저렇게 하고 앉아 있는가. 그런데 이 소녀는 꽃을 한 송이 가지고 있어요. 그 꽃에서 꽃잎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죠. 저 아이의 운명을 저 꽃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 그림을 보면은 이 아이가 앞으로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게 결핵의 아주 전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뭉크가 그린 그림입니다. 뭉크는 나이 4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 어머니는 결핵으로 죽었어요. 뭉크의 아버지는 의사였어요. 뭉크는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데 자기 어머니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뭉크는 그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평생 좋지 못했어요. 뭉크는 커지면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어머니 대신이죠. 큰 누나를 좋아했는데 그 큰 누나가 16살에 또 결핵으로 죽습니다. 이 뭉크가 나중에 화가가 되고 나서 이제 자기 큰 누나가 죽기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그린 그림이고, 이 제목이 봄입니다. 지금 저 창 밖에는 실록이, 그리고 봄바람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바깥에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그 봄을 보고 즐거워하고 환영을 해야지 될 텐데, 이 소녀는 지금 외면을 하고 있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옆에 나이든 부인이 있죠. 그 부인은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서 있었던 이모를 그린 겁니다. 이 16살 먹은 아이의 저 눈을 보시면 좀 분노가 보이죠. 저기를 쳐다볼 수가 없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마음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을 잘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뭉크가 같은 자기 누나를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더 어린 나이로 보이죠? 아주 파리한 소녀가 저 시선을 보면은 아주 처연해 보이죠? 그거를 차마 보지 못하는 이모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베네수엘라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그 옛날부터 빈부의 차이가 컸던 곳이고, 그때 가난했던 사람들, 빈곤은 결핵을 따라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영성체인 거예요. 한눈에도 아주 수척하고 병세가 깊어 보이는 소녀아이가 있고 지금 성당에 왔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 그 뒤에 또 다른 가족이 있는데 참 가슴이 먹먹한 그런 모습을 그린 거고, 여기 신부님이 지금 영성체를 이제 주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인데, 그 옆에 있는 저 복사 소년의 표정이 곧 우리의 표정인 거지요. 이 아이에 대해서 참 딱하고 연민을 낳게 하는 그런 그림들인 것이죠. 렘브란트는 젊었던 시기에 아주 잘 살았어요. 전도가 양양한 화가였고, 그 부인이 또 대단한 부잣집 딸이었어요. 그래서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잘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잘 살다가 그 첫 부인이 이제 결핵으로 일찍 그 세상을 뜨게 되고, 그러면 그 화가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이 이제 결핵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점점 쇠약해지고 아파가는 모습을 화가는 자꾸 그리게 되지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진 그 렘브란트의 그림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화가 중에서 부인을 결핵으로 잃은 화가는 렘브란트하고 모네도 그래요. 모네도 그 부인이 결핵으로 죽었어요. 이 그림은 어떠세요? 참 이쁘지요? 저는 맨 처음에 이 그림을 보고 참 천사를 이쁘게도 그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인상이 남았던 그런 그림인데,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결핵의 모습을 그린 거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화가는 그 부인이 이제 결핵으로 거의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화가가 이제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자기 큰 딸이 눈에 띄는데, 아니 얘가 이렇게 컸나, 지 엄마하고 나이가 모습이 굉장히 흡사한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화가는 자기 부인이 죽으면 그 영혼을 영접하러 오는 천사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젊었던 시기에 사랑에 빠졌을 적에 자기 아내가 정말 천사 같았던 그 아내의 생각이 나고, 그 모습을 큰 딸의 모습으로 이거를 투영을 한 건데, 이 모습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죠? 예. 우선 요 턱선을 한번 보시면은 요즘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턱선을 가지고 있고, 얼굴은 조금 창백하지만 뺨에는 약간의 홍조가 있고, 눈에 힘을 준 그런 눈이 아니죠. 저게 힘이 약하고, 그리고 약간의 우울이 있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분위기가 있어 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은 한번 다시 보시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분위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약간의 우울이에요. 사람이 약간 우울하면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저 사람은 참 분위기가 있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옛날부터 결핵미인이라는 말이 있었고, 그렇게 이쁘지 않은 사람도 결핵에 걸리면 이뻐지는 이제 그런 그 속설이 있을 정도로 결핵이라는 병은 아주 독특한 느낌을 주는 그런 병인 거예요. 여기 나와